안녕하세요.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데이터 분석 시작이라는 두 번째 챕터고요. 실질적으로 데이터 분석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소제목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시작하기라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RStudi오를 쓰는 이유는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데이터 분석을 시작하면은 스크립트 파일 그리고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그 로그가 다 남고요. 그 로그에 따른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인바이러먼트 창에 저장이 되고 각종 그래프라든지 테이블 같은 것들도 플랫이라든지 뷰어 창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 많은 파일들을 다 일일이 어떤 폴더에 넣어놓고 이렇게 관리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한꺼번에 뭉쳐서 하나의 큰 프로젝트로 관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저희가 앞으로 실습할 이 프로젝트는 제가 R4 Clinician이라고 프로젝트명을 붙여놨고요. 보시면은 이제 오른쪽 상단에 프로젝트가 표시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각각의 논문 프로젝트마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보시면은 이 프로젝트를 열 경우에 제일 최근에 썼던 그런 코드 파일과 그동안 분석했던 이런 인바이러먼트 창에 보면 각종 데이터 그리고 각종 파일들이 이렇게 다 한꺼번에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다른 논문 작업을 하다가 다시 이 논문 작업으로 들어가면은 이전에 했던 작업이 마지막에 이렇게 딱 여기까지 다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작업을 하다가 저 작업을 하다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프로젝트 기반으로 관리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프로젝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법인데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New Project라고 있습니다. New Project를 클릭하시고 나는 New 디렉토리를 실제로 없는 디렉토리를 만들 거고 프로젝트 타입은 New Project다. 나는 예를 들어서 R4 Practice 라고 하겠다. 그리고 이 R4 Practice라는 일종의 폴더 이름이기 때문에 이 폴더 이름은 예를 들어서 나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 아래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하고 Create를 누를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 아래쪽에 R4 Practice라는 폴더가 생기게 되고 그 안에 모든 내용이 담기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새롭게 프로젝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이미 내가 작업을 하고 있던 그런 폴더 안에 이 RStudio 파일만 집어넣고 싶을 경우에는 똑같이 New Project 대신 New 디렉토리를 선택하지 않고 Existing 디렉토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자기가 원하는 폴더 아래쪽에 저장을 해 두시면 됩니다. 자, 뉴 프로젝트를 만들고 나면 처음에는 이제 3개 창이 보여야 되는데 제가 방금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 창을 한 개 열었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많이 쓸 라이브러리 패키지는 tidyverse라는 패키지고 그 다음에 a는 3이라는 값을 먼저 할당을 해 보겠습니다. 자, 패키지가 로딩이 되었고요. a에 3이라는 값이 할당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스크립트 내가 썼던 이 코드들을 저장해 놓기 위해서 Ctrl S를 눌러도 되고요. 여기에 디스크 모양의 세이브 혹은 파일에서 세이브로 들어갈 경우에는 이 스크립트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rcode 2021-0829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장을 하면은 여기 앞에 스크립트 파일 이름이 바뀌었죠? 그리고 오른쪽 파일 관리 창에서 rcode _2021-0829.r 스크립트 파일의 확장자는 .r입니다. 항상 이 파일로 이렇게 저장이 되고요. 파일을 잠깐 보시면은 R4 Clinician .rproj R 프로젝트 확장자가 R 프로젝트인 이 전체 프로젝트 파일이 저장이 되고 스크립트 파일이 따로 저장이 되고요. 여기서 내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작업했던 모든 데이터 여기서는 사실 요거 하나밖에 없죠. 요 데이터는 .rdata .r 데이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써왔던 코드들 한 줄 그리고 두 줄은 .r 히스토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즉 이 관련된 모든 파일들이
이 R4 Clinician이라고 우리가 방금 명명한 이런 새로운 프로젝트 폴더 안에 한꺼번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꼭 프로젝트 베이스드로 일을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을 가볼까요? 자, 우리가 이제 결국은 연구 자료를 분석하려면 첫 번째 로우 데이터를 먼저 불러와야 됩니다. 로우 데이터를 불러오는데 오늘 실습에 사용할 로우 데이터 파일은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던 여러 개의 파일들 중에 chb_s, 여기서 s는 small입니다. chb 데이터인데 파일 크기가 작은 s.csv 파일입니다. csv 파일은 뭔지 대부분 선생님들 아실 겁니다. comma separated value라고 해서 일종의 엑셀 파일인데 엑셀 파일에서 좀 데이터, 로우 데이터만 남기고 나머지 쓸데없는 서식들, 테이블, 색깔, 볼드 처리라든지 차트 이런 것들 내용은 다 없애고 꼭 한 개의 시트에 그 로우 데이터만 남겨놓는 파일을 CSV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임상 연구를 할 때 데이터는 엑셀 파일로 모으더라도 이렇게 엑셀 파일을 그대로 또 불러올 수도 있지만 파일 크기가 상당히 작고 빨리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CSV 파일로 변형을 한 다음에 불러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CSV 파일, 즉 chb_s.csv 파일을 불러올 건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read.csv가 있고 read_csv가 있습니다. 먼저 R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read.csv 파일을 CSV 명령어를 이용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DAT라고 데이터를 주로 로우 데이터를 명명하는데요. DAT는 read.csv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example data chb.s.csv 그리고 요거는 문자이기 때문에 항상 따옴표로 감싸줘야 됩니다. 따옴표로 감싸주니까 색깔이 달라지죠. 즉 특성이 달라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습 파일이라든지 실습 코드를 따라하는 데 있어서 에러가 안 나게 하려면은 모든 예제 파일을 이 example_data라는 폴더를 만든 다음에 여기 이렇게 다 넣어 놓으시는 게 실습을 따라 하시는 데 있어서 에러가 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자, read.csv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DAT에 할당을 했습니다. 엔터를 치면은 DAT를 불러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첫째 시간에 배운 데이터 스트럭처, 데이터 타입의 입장에서 이 과연 어떤 파일일지 DAT라고 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죠. 데이터 프레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x2 테이블의 일종의 행렬식 형태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보는 엑셀 타입의 그런 데이터 형태를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read_csv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이 read_csv는 사실은 이 tidyverse 패키지에서 제공하는 거고 사용하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드를 그대로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자, 똑같은데 read_csv입니다. 똑같이 read_csv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에 이미 DAT라는 것에 이거를 할당을 했는데 여기다가 똑같은 변수명에 또 할당을 할 경우 이게 오버라이팅 개념입니다. 즉 덮어 쓴다는 개념입니다. 여기 불러왔지만 이거 시행하고 그 이후에 이걸 시행할 경우에 보시면은 문제없이 불러와졌고 DAT라는 파일은 이전에 정보는 없어지고 새롭게 할당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불러온 read.csv로 불러온 DAT 데이터의 클래스는 어떻게 될까요? 클래스 데이터. 자, 보시면은 조금 더 정보가 더 많죠? 복잡하게 있는데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결국은 데이터 프레임이다. 자, 그렇다면은 두 가지 중에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위에 있는 read.csv보다는 read_csv를 추천드리는데 이유는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tidyverse라는 이런 패키지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게 이제 우리 챕터 2와 챕터 3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에 주된 것들인데 이 tidyverse 패키지에서 제공을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명령어들을 좀 더 매끄럽게 쓰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보다는 팁을 데이터 프레임, 팁이라는 형태로 조금 변형을 해주는 게 좀 더 매끄럽게 잘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팁을이란 기본적으로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데 이런 타이디버스 패키지에서 여러가지 편의상 편한 그런 명령어를 쓰는데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모디파이된 데이터 형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팁을 형태로 데이터를 로딩하기 위해서는 리더 닷보다는 리드 언더바 CSV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불러오는 속도도 조금 좀 더 빠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면 조금 좀 복잡해 할 수도 있는데요. 클릭으로 직접 우리 자료를 로딩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순서대로 다 이렇게 캡처를 해 두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아래쪽 창에 보시면은 example 데이터가 폴더라는 게 폴더가 있고,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불러야 될 chb s.csv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면은 조금 내리면은 import dataset이라고 있습니다. import dataset, 이 데이터를 불러오겠다. 클릭을 하면은 복잡한 코드를 쓸 필요가 없죠. 그리고 아래쪽에 내가 지정하는 대로 여기에 코드가 그대로 작성이 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쓰지 않고 DAT라고 나는 하기로 했기 때문에 DAT로 할 경우에 밑에 코드가 바뀌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각종 이런 옵션들이 있는데, 이런 옵션들은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배우고, 지금으로서는 이런 옵션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더라도 문제없이 불러올 수 있도록 제가 데이터 예제 파일을 좀 변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불러오는 데 있어서 이런저런 명령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대로 임포트를 눌러도 데이터가 로딩이 되고, 혹은 이거를 그냥 카피를 한 다음에 이 자체를 그대로 써도 됩니다. 이게 결국은 앞에 제가 직접 수동으로 매뉴얼로 썼던 그 코드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폴더 자체 이름이 되게 간편하고 짧을 경우에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다, 내가 직접 어떤 데이터 파일을 직접 찾아 들어가야 된다 라고 할 때는 방금처럼 클릭을 이용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됩니다. 직접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혹은 예를 들어서 이 폴더에 들어있지 않고 다른 어떤 데이터 폴더에 들어있다라고 할 때는 왼쪽 아래쪽에 import dataset이라고 있습니다. import dataset을 클릭하고 나는 CSV 파일의 경우에는 readr, 엑셀 파일의 경우에는 요걸 클릭하시면 됩니다. 우린 똑같이 readr을 클릭하고 여기서 이제 찾으면 되겠죠. 직접 브라우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렇게 이 파일로 들어가서 오리지널 데이터에서 뭘 불러오겠다, 이렇게 직접 클릭을 이렇게 해도 됩니다. 직접 클릭을 하면은 이제 코드가 길어지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른 폴더에 지정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걸 저희가 직접 다 매뉴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클릭 베이스로 데이터를 로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디렉토리 경로 설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R을 시작할 경우에 조금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디렉토리 설정이고, 이제 R 수업을 따라가 보시면, 온라인 수업이라든지 혹은 오프라인 수업을 따라가 보시면은 초심자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선생님 저 안 됩니다 라고 이제 손들게 되는 제일 많은 에러 중에 하나가 이제 디렉토리 경로 설정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예제 파일을 주고 다 같이 로딩을 해봅시다 라고 하는데 강사는 잘 되는데 본인은 안 되고, 본인은 막 에러 메시지가 뜨고, 그런 경우 대부분 다 이런 디렉토리 경로 설정이 제대로 잘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이 디렉토리 경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get working directory라는 명령어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윈도우 PC이기 때문에 이 드라이브 내에 드랍박스 데이터 사이언스 스터디 알파 클리니션 이런 형태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뭐 직접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제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것 때문이죠. 데이터 read.csv example data chb s.csv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자료를 불러왔는데, 실질적으로 이 example 데이터가 이렇게 바로 이 폴더 이름을 바로 쓸 수 있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 폴더, 즉 R4 클리니션 이 폴더 아래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생략해도 이대로 아무 문제 없이 쓸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쓰고 있는 이 R 스크립트 파일이라든지 R 프로젝트 폴더가 바뀌는 경우에
이 example 데이터 이렇게만 쓰면 에러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개인적으로는 쓸 때 파일을 이렇게 불러서 쓸 때 직접 이렇게 폴더 이름을 다 지정을 해서 이렇게 쓰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mple 데이터에서 chb-s.csv 이런 식으로 좀 코드가 좀 이렇게 길어 보이긴 하지만 이렇게 쓰면은 이 스크립트 파일이 어떤 폴더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직접 파일을 이 경로를 그대로 찾아서 로딩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보다는 이 아래쪽에 이렇게 직접 다 폴더 이름을 일일이 써주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import set 직접 파일을 찾으면은 코드를 이렇게 파일을 직접적으로 찾아주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경로를 다 찾아줘서 카피 페이스트를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는 방금 불러왔고요. 데이터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R을 하면은 제일 먼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엑셀은 내가 데이터를 모으자마자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눈으로 볼 수가 있어서 케이스가 어느 만큼 있고 어떤 베리어블들이 있고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구나 눈에 바로 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R을 시작하면은 내가 방금 데이터를 로딩을 했지만 도대체 이 파일이 어떻게 생겨먹은 파일인지, 안에 도대체 어떤 데이터들이 있는지 눈에 당장 안 보이기 때문에 상당히 답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물론 R에서도 엑셀처럼 불러온 데이터를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view라는 명령어인데요. view에서 앞에 v가 대문자입니다. view 데이터라고 할 경우에, 자, 해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렇게 다 뜨죠. 마치 엑셀처럼 뜨게 되고, 여기에서 이 화살표를 클릭을 할 경우에 새로운 창에 이렇게 데이터가 뜨게 됩니다. 결국 저희가 엑셀에서 흔히 보는 그 타입 그대로죠. 이런저런 베리어블들이 있고 총 24명의 환자가 있는 아주 작은 데이터입니다. 즉 이거를 이제 펴놓고 이제 작업을 하는 아주 드문 경우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알고 저희는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앞으로 작업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의 과연 이 DAT 데이터 파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먼저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보여드린 것처럼 총 24개의 데이터가 있고요. 총 24개의 데이터가 있고 24명의 환자에서 조금 에러가 있었습니다. 이런 베리어블들이 있고 대표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자의 ID, 인덱스 데이트, 저희로 따지면 이제 항바이러스제 약을 투약 시작한 시점을 인덱스 데이트라고 했고, 그 외에 모두 선생님들 아시듯이 젠더, 에이지, 마지막 추적 관찰, 팔로업 날짜, 그리고 항바이러스제는 뭘 썼느냐, 간경변증이 있냐 없냐, 간세포암이 발생했느냐 안 했느냐, 언제 발생했느냐, 그리고 바이러스 약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그 베이스라인 랩들, ALT, 빌리루빈, INR 쭉 이렇게 정보가 담겨 있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데이터 훑어보기에서 중요한 몇몇 가지 명령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명령어는 dimension이라는 뜻인데요. 먼저 해보겠습니다. dim 데이터 어떻게 나오죠? 24, 22 어떤 의미일까요? 24개의 케이스, 24개의 베리어블, 사실상 요거랑 같은 내용이죠. 24개의 observation, 우리로 따지면 24명의 환자가에서 베리어블 22개입니다. 22개. 이 22개 내용을 담고 있다. 즉 dimension, 몇 곱하기 몇의 데이터냐를 보는 데 있어서 이 dimension이라는 명령어가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의 컬럼 네임,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변수들에 해당되는데요. 아까 엑셀 파일처럼 view 명령어에서 보셨듯이 id, gender,
시로시스 여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이 컬럼들의 네임이 됩니다. 그러면은 컬럼 네임을 한꺼번에 보는 거는 컬럼 네임즈 DAT라고 치시면은 22개의 이런 베리어블들이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세로의 이름은 다 나왔는데 가로로 이름을 보는 거는 컬럼 네임이 아니고 가로니까 로우겠죠? 로우 네임즈 데이트라고 치면은 환자들 24명의 환자니까 환자들의 각각 임시로 제가 배정한 24개의 아이디가 보이게 됩니다. 즉 디멘전, 딤으로 이 데이터의 전체적인 몇 곱하기 몇의 데이터인지를 파악을 하고 베리어블 네임 그리고 로우 네임, 사실 로우 네임을 그 임상 연구에서 거의 쓰이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 환자 아이디라 가지고요. 컬럼 네임즈가 상당히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이 쓰이는 명령어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의 기본 구조를 보는 structure를 보는 str이라는 명령입니다. 상당히 많이 쓰이는 명령어고요. 데이터를 보통 우리가 로딩하고 나면은 저도 습관적으로 일단 데이터가 만약에 로딩됐다 그럼 일단 이거부터 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structural 데이터를 치면은 쭉 조금 지금 화면이 좀 너무 글자를 키워서 이렇게 보이긴 한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내용이 다 한꺼번에 나오게 됩니다. DAT라는 데이터는 팁을 데이터 프레임이고 24 곱하기 22로 이루어져 있고 베리어블 이름들이 쫙 나오죠. ID, 인덱스, 데이트, 젠더, 에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이 다 나오고 이 각각의 이 베리어블들의 데이터 클래스, 데이터 타입이 나옵니다. ID는 뉴메릭이고 젠더 경우에는 캐릭터, 트리트먼트 그룹도 캐릭터, 그리고 데이트는 데이트 개념이 데이트의 클래스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값들도 이런 식으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str 상당히 많이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도 있지만 그 다음 또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R에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명령어를 쓰고 데이터 모디피케이션을 하고 나면 이게 제대로 됐는지 빨리 볼 때 데이터의 첫 6줄, 제일 위에서 6줄만 빨리 보여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바로 헤드입니다. 헤드 데이터라고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첫 6명의 환자, 첫 6명의 환자의 데이터가 그 엑셀 파일 형태처럼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나옵니다. 물론 지금 나머지 많은 베리어블들은 이 화면 공간 제약 이유로 안 나오는데 이렇게 6개의 데이터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더 많이 보고 싶을 수도 있겠죠. 난 첫 10개를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헤드 데이트 10이라고 치면 됩니다. 콤마하고 10이라고 치면은 10개 나오죠. 10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는 잘은 없는데 나는 위에서 6개 말고 끝에서 6개를 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테일이라고 치면 됩니다. 테일. 그러면은 끝에 24번 환자부터 19번 환자 마지막 6명의 환자가 정보가 나오고 똑같이 난 끝에 10명을 보고 싶다. 똑같이 쓰면 됩니다. 10명 하면은 15번부터 24번 환자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타이디버스만의 이제 좀 편한 기능을 제공해 주는 게 글림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글림스. 사실 앞에 배웠던 스트럭처와 거의 같은 형태인데요. 글림스 데이터라고 쳐볼까요? 조금 더 좋아 보이죠. 이유는 뭐냐면은 이 글림스라는 명령어를 쓰면은 아까 헤드 명령어와는 다르게 스트럭처 명령어와는 다르게 스트럭처 명령어는 이 화면에서 벗어나 버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글림스 명령어는 딱 요 배정된 공간 안에서만 알아서 필요한 정보, 즉 이 칸이 넓으면은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고요. 지금처럼 글자 폰트가 커서 아주 들어갈 공간이 협소할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내용만 딱 제공을 하게 해줍니다. 여기서도 보시면은 variable name이 나오고 index date는 데이트 형태고 id는 더블 숫자 실수 형태고 gender는 캐릭터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순서대로 이런 벡터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일목요연하게 나와줍니다. 그래서 glimpse라는 명령어도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예시를 위해서 이렇게 nitr이라는 패키지에서 cable이라는 또 명령어가 있는데요. 그렇게 쓸 경우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던 뷰 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있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